꽃피는 4월, 산과 들을 가슴에 눈에 넣고 싶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란초 교정에 나무가 몇 그루쯤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약 600여 그루가 있다고 해요. 벌써 지난주엔 목련나무가 꽃을 활짝 핀 후 모두 지기도 했고요. 우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한 번 눈 마주침 없이 지내기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교정의 나무들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해요. 자, 지금 출발할까요? 저는 지금 중앙현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저기 철쭉꽃이 보이네요. 철쭉꽃 이름의 유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걸음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뜻에서 생겨났답니다. 옛날 삼국유사에서는 철쭉꽃이 얼마나 이쁜지 지나가던 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 끝까지 올라가 꽃을 꺾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꽃을 무척 사랑하신 할아버지셨나 보네요. 그 철쭉꽃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교 대추나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무에 가시가 있고 마디 위에 작은 가시 다발로 납니다. 여기 보세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바로 덜꿩나무입니다. 덜꿩나무라는 이름은 아마도 들새인 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들에 있는 꿩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달고 있다는 뜻으로 들꿩나무로 불리다가 덜꿩나무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콩알 굵기만한 새빨간 열매가 꽃 핀 자리마다 송골송골 열리는데 육질이 많은 이 열매는 찬서리가 내리고도 한참은 더 남아 있어서 배고픈 산새들의 봄은 향기의 계절이죠. 봄을 대표하는 꽃 라일락입니다. 시간 날 때 라일락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기분을 맑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신비한 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꽃은 홑꽃 또는 겹꽃으로 우리 학교 라일락은 짙은 연보라색을 띠고 있네요. 라일락의 향기를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곳은 텃밭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잣나무인데요. 가을 추석 또는 명절날 고소한 잣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가을 추석 또는 명절날 고소한 잣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요즘엔 건강식품으로 견과류 중에서 잣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바로 잣이 열리는 잣나무인데요. 잣송이 하나에 80에서 90개의 잣이 들어있다고 해요. 얼핏 보면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소나무와 크게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솔잎보다 굵으면서 세모진 바늘잎이 짧은 가지 끝에 5개가 모여 달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한 잣나무는 소나무보다 나무 표면이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9월이면 열매가 맺힌다 하니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지 관찰해 봅시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고요. 가시가 무척 큽니다. 이름은 탱자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시나무의 대표적인 나무인데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가시가 가지마다 빈틈없이 빈틈없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탱자나무의 울타리는 참새들의 천국이라 해요. 무서운 매가 하늘에 떠 있어도 참새들은 이 탱자나무 사이로 숨으면 천하의 매도 공격할 수 없다나요? 옛날 시골에서는 이와 같이 탱자나무의 가시의 장점을 살려 울타리로 탱자나무를 심어서 도둑을 예방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곳은 텃밭 울타리 주변인데요. 초특급 울트라 엄청 키가 큰 나무가 보이시나요? 와, 최고로 자라면 35에서 50m까지 자라는 큰 키 나무예요. 바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아마 우리 학교 생명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친구일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간 수분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니 신기한 생각이 드네요. 마치 팝콘을 뿌려 놓은 듯한 나무. 팝콘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꽃이 만발한 모양이 마치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인다 하여 조팝나무라 해요. 하얀 빛이 너무 눈부셔 때늦은 눈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버들잎 모양의 잎이 꽃과 같이 피는 모습을 두고 일본 사람들은 눈버들이란 낭만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했대요. 지금 보는 나무는 우리 학교 별관동 앞에 있는 배롱나무인데요. 이름이 재밌죠? 어떤 친구들은 잘못 발음해서 메롱나무라 하는데 친구를 놀릴 때 메롱과 비슷하니 주의하세요. 배롱나무에 얽힌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남해안의 한 바닷가에 사는 험악한 용이 있었는데 가끔 심술을 부려 파도를 일으켜 배를 뒤집어 버리곤 했나 봐요. 그래서 어부들은 용의 심술을 막기 위해 매년 마을의 처녀들을 용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대요. 어느 날 선발된 처녀가 용이 데려가기만을 바위 위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마을을 지나던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처녀 대신 자신이 바위 위에 앉아 용을 물리쳤다고 해요. 처녀는 목숨을 구해준 왕자와 사랑에 빠졌고 왕자는 마침 왜구와의 전투를 위해 100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쟁터로 향했대요. 하지만 처녀는 기다리는 동안 병에 걸려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는 처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는데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 자라면서 나무가 한 그루 자라면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마치 왕자를 기다리듯 매일 조금씩 피는 꽃이 100일을 넘겨 이어졌대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백일홍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우리 학교 대표적인 나무 중 하나인 향나무를 소개해 볼까 해요.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늘 푸른 바늘잎 나무로 키는 15에서 25m까지 자라고 온몸에 향이 난다 하여 향나무라 이름 지어졌대요. 물론 나무 근처에 간다고 향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다듬어진 나무에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나무는 원추형으로 자라며 줄기가 곧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조건에 맞게 비틀어지고 구부러지며 자랍니다. 어느 나무 박사님은 자신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나무에게서 해답을 얻었다 해요.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나무들, 우리 곁에
이런 나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